자, 다음 키워드 합병증입니다. 이게 피부에 작은 종기처럼 시작했던 질환이 방치하면 생각보다 훨씬 아프고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합병증은 농양인데요. 네네. 이제 염증이 좀 심하게 생겨서 그 모손항 안에 농양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 같은 경우는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이게 절개배농을 통해서 농양을 바로 빼줘야만이 통증이 가라앉고 염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만해서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혹시 어떤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까요? 농양을 만약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네. 그런 실은 전신 상태가 뭐 좀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게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거는 아무래도 폐혈증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혈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네. 폐혈증으로 빠지게 되는 기전 같은 경우는 반복된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몸의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은 이제 전신 반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숨이 위험한 경우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열이 심하고 통증이 심하다면 네. 반드시 그 농양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농 때문에 폐혈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농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농이 없다면은 아마 폐혈증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물 걸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농양까지 형성될 정도의 심한 염증이라면 폐혈증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전이기 때문에 네. 농양은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만약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은 드물긴 하지만은 반복된 염증으로 인해서도 뭐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암도 생길 수 있어요? 네. 어떤 암이요? 편평세포암이라는 암이 발생이 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치료 받으시면 되죠. 그렇죠? 치료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급성 염증일 때는 이제 고름 형성이 돼 있을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절개배농을 통해서 농을 빼줘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농만 빼준다고 해서 모손항이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손항의 원인인 그 모손항 입구 부분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모손항 입구와 모손항 입구에서 출발한 그 만성 염증 조직들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해줘야만이 이게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방법은 수술밖에 없어요? 약물 치료 같은 걸로는 안 됩니까? 네, 이게 아쉽게도 이게 항생제와 소염제를 복용해서 급성 염증에 동반된 통증은 조절할 수는 있으나 네. 근본적인 원인인 모손항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손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수술 시간 같은 그 과정도 좀 여쭤볼까요? 범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30분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범위에 따라서 국소마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고, 범위가 너무 이게 넓게 확장되어 있다면 척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모손항 같은 경우는 이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서 네. 모손항을 제거해도 또 모손항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또 생긴 모손항으로 인해서 또 피부를 또 도려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피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개 부위를 최소화시키는 맞습니다.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예전에는 이제 광범위 절제라고 하여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정상 피부 조직까지 좀 제거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완전히 그냥 열어둔 상태로 절제 이후 꼬매거나 그런 거 없이 상처를 그냥 열어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소가 진짜 한 달, 아니면 진짜 길게는 6개월까지 회복 기간을 갖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인 이 집스 수술이라는 방법은 피부의 흉터를 최소한하고 이제 피부를 최대한 다 살려놓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기간도 짧고 통증도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만약 재발을 하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흉터를 최소한해서 수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피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흉터가 작은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발 얘기하셨어요. 재발은 얼마나 흔하게 일어납니까? 재발은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 인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좀 아직 10대고 비만이고 좀 털이 많은 사람들은 좀 재발을 할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지속적인 좀 관찰과 관리가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다행히 네. 좀 모손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발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원인에서부터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반복되는 마찰, 압력으로 인한 모낭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같은 자세로 이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 자세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 좀 내가 좀 뚱뚱한 편이다, 좀 네. 살집이 있는 편이다 하면 그런 분들에게서는 이제 다이어트가 좀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손왕 말 그대로 이제 털이 들어있는 주머니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털이 만약에 많은 분들이라면 특히나 정말 그 엉덩이랑 그 꼬리뼈 그쪽 부분에 빼곡히 털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전 웬만하면 계속 제모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모. 네, 그래서 제모를 통해서 아예 들어갈 생겨날 털이 없도록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땀이 많이 나거나 좀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은 좀 청결하게 관리를 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앉아서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앉는 자세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네.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그쪽 부분을 비비거나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조금 같은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물리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걸 좀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낯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모손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청결 유지하시고 체중 관리하시면서 앉는 자세 바꿔주는 그런 일상 습관의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재발을 막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신경 써서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이정환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